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 예쁘게 쓰기 위해서 먼저 1회 때 설명드린 거 이어서 강의 좀 해보겠는데, 한자 한자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한 수를 놓고 거기에 나오는 한자를 하나하나 이쁘게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설명해 가면서 한자에 대해서 좀 예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은 한시를 준비해 봤습니다. 많지 않고 한 20절 되는데, 이 시는 제가 이제 강원도 낙산산을 갔을 때 그 홍련암 입구에 어느 스님께서 시를 써서 붙여놨는데, 그 시가 굉장히 좀 의미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걸 작품으로 완성해봤고, 오늘은 이 작품을 글자 하나하나를 예쁘게 쓰기 위한 그런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재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거는 이제 목낙화예요. 목낙화. 나무 목자, 떨어질 낙자. 꽃 화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세 자 써놓고요.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무 목자는 이거는 뭐 이제 가루획,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고, 이제 좌우에 목자 좌우에 다른 것이 없고 딱 요 하나로 달랑 한자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삐침하고 파임은 항상 가운데로 가면 돼요. 그냥 이획하고 가운데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향해서 쭉 가면 돼요. 근데 목자 한자만 쓸 때는 여기보다 이렇게 살짝 더 나와주는 게 좋고요. 요 끝은 살짝 힘을 빼줘서 가볍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요 파임에 해당되는 그 획은 여기다 붙여주면 오히려 더 배기 싫어요. 붙이지 말고 살짝 띄워도 되고 좀 내려서 해도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획하고 가운데로 빼주는데, 먼저 한자 이쁘게 쓰기 공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삐침보다 파임이 더 내려가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를 쓰면서 더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써서 쭉 이렇게 그러면 똑바로 선을 그으면 이게 더 안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더 나왔고, 여기 가운데로 갔고, 그리고 목자 같은 경우에는 목자 이제 가로 획이 있어서 여기를 세로 획이 있어서 세로 획을 가로 긋는 획이 잘라주면 이게 길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배분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대개 여기는 뭐 한 3분의 1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 못 미치게, 그리고 밑에는 항상 위에보다 밑에가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 시원해야 되니까 쭉 빼주세요. 빼주고 여기서 이 길이가 충분할 정도, 그 다음 삐친 파임을 넣어줘도 여기가 시원할 정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갈고리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빼주고 힘 주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런 여기 공간, 이 공간하고 똑같아야 되고, 이거보다 이게 더 내려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목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자는 위에 있는 게 이게 풀초견인데, 여기서 하나, 둘, 요게 쓰는 순서고요. 그 다음에 낙자는 낙자 앞에 쓰는 이제 물수 삼수변이, 그거는 삼수변 쓸 때도 이게 좀 방법이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똑바로 쓰는 게 아니야. 여기 똑바로 쓰는 게 아니고, 원래의 삼수변, 물수변은 하나 나가고, 요거는 살짝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보다 나가야 되는 거고요. 요 획은 이거보다 이 획은 이거보다 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세 개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획하고 이 획하고 비교해 보면 요 획보다는 밑에 게 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삼수변은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기본 쓰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제 바다액자가 나오지만 바다액자 같이 뒤에서 이렇게 밀고 나오는 획이 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거보다 이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삼수변이 약간 위치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자의 삼수변, 물수변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나 나가고 원칙대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삐침이 두 개니까 두 개가 나란히 가면서 살짝 좀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써줘야 되는데 이런 방법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서 나가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 글씨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빼줘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 똑같은 원리인데 이 삐침보다 이게 더 내려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도 힘이 들어가게 길게 굵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글자의 중심은 여기니까 밑에다 입구자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위보다 아래가 좀 시원하게 되니까 좀 크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구자를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낙자가 좀 어디 하나 답답한 데가 없고 골고루 균형이 맞아지는 그런 낙자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낙자 다음에 화자는 화자 똑같은 경우 위에는 하나, 둘, 셋, 넷 되는데 첫째 시간에 제가 두인변, 사람인변을 갖다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거를 길게 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짧게 그리고 들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설명도 드렸죠. 앞에 세로가 있고 오른쪽에 가로획이 나오면 이거보다 이게 절대 나가지 말라 이런 설명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획을 쓸 때는 이거보다 이게 더 내려가면 안 되겠죠? 하나 다시 써보면 그래서 길게 이렇게 더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지금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좀 옆으로 벌어졌어요. 이거는 덜 벌어졌고 이쁘기로 보면 아랫게 더 이쁜 거죠. 근데 글자는 내가 쓰면서도 아차 싶어서 내가 글씨를 잘못 썼다 그러면 뒤에 오는 글자 내지는 획을 갖고 균형을 맞추면서 조정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인데 제가 이 화자를 쓰다 보니까 이게 길어서 많이 나갔어요. 요것도 조금 들어가다 해야 되는데 좀 나갔어요. 그러면 요거 쓸 때 요거를 대신 이렇게 내보내줘서 이쪽 그러니까 글자 가운데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렇게 눈으로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삼각형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게 큰 듯하게 썼으니까 아차 약간은 내가 실수했다. 그렇지만 요거 가지고 쭉 빼줘서 좌우를 균형성 있게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쓰면 쓰는 대로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다음에 오는 획을 갖고 균형을 맞추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건 짧으니까 좀 적게 나가고 여기 좁혀주고 이렇게 해서 틀리는 대로 그냥 쓰지 말고 글자를 맞춰가면서 틀린 부분을 내가 다음 획으로 고쳐가면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낙화. 목낙화는 뭐예요? 이제 꽃이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거 쓰기 전에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좀 드려봐야 되겠어요. 목낙화 결실이에요. 목낙화 결실인데 꽃은 나무에서 떨어져야지만 이제 과일이 맺혀진다는 거, 과일이 열리는 거. 그러니까 나무는 꽃을 버리는 거죠. 떨어진다는 게 이제 버리는 거예요. 꽃을 버려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류, 강잎, 해예요. 물은 강을
버린다. 강을 떠나는 거죠. 강에서 흘러 들어가서 이제 바다를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류, 물이 흘러서 강으로 들어간다. 강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강을 버리고 간다는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나서 조류 강 입해 그건 했고요. 그 다음에 조리 그래서 조리 소비 요거 천이죠. 초서로 하늘 천자예요. 새는 둥지를 버려서 둥지를 떠나야지만 하늘을 날 수 있는 거니까 둥지에 앉아서는 뭐 난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둥지를 버리는 표현을 썼는데 둥지를 박차고 하늘을 날아야지만 그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욕 이제 득도 인사욕 득도는 사람은 욕심을 버려야지만 자유를 얻는다. 사람이 이제 욕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다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그래야지만 이제 마음이 편해진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작품 써봤고 여기저기 제가 작품 올린 적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요거 한번 요 작품 써서 어디 전시 작품에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쓰기 전에 설명드리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로 들어가면 절 결실입니다. 이 결자는 그 실사변은 앞 시간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 같아요. 나가고 들어오고 요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찍어도 되고 그런데 요게 너무 나가지 말고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오게끔 이렇게 해서 여기 일직선상에 오게끔 해주고 뒤에 오는 획이 이 획이 길어지니까 여기서도 이 획을 조금 빼주는 거죠. 이렇게 빼주고 이 공간 너무 좁혀줘도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런데 요 실사면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건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요거는 조금 오른쪽이 길게 여기는 이 글씨가 있어서 여기 막혔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조금 작게 줄여주고 여기는 굵게 길게 빼주고 그리고 나서 요 중심 맞춰서 낙자 쓴 것처럼 여기다가 가운데다 딱 입구자를 써주면 되는데 입구자를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간격 여기서 여기 간격 여기서 여기 간격 이 심지어는 이 간격까지 그 다음에 중심 맞추고 요거 대칭 맞추고 이렇게 해서 써주면 요거 이제 짧고 길고 이렇게 평행선 마르고 여기 올라가고 이렇게 써주면 결자가 훌륭한 결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 실자는 조금 좀 어려운데 요 설명 들으시면 아마도 조금은 그래도 좀 더 잘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점은 이런 방향으로 찍고요. 요거는 실자 쓸 때 요거 간머리는 이렇게 빼주면 돼요. 요 각도가 좀 중요한데 쓰고 이렇게도 안 되고요. 쓰고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중간 쪽에서 이렇게. 근데 요게 좀 설명을 세세히 하면 시간이 많이 잡을 것 같은데 요게 왜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 서예로 실자 같은 거 쓸 때 간머리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서예 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요 획을 선으로 표시할 때 보면 여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따라가면 획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거보다 요거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각도가 거의 이런 정도 각도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쓰고 나면 간머리는
끝에 가서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니까 여기 공간을 좀 잡아먹으니까 여기는 좁은 듯하게 해주고 여기는 넓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다가 실자 쓸 때 잘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써주고 찍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일단 여기 중심이니까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는데 이런 거 쓸 때는 이게 살짝 좀 벌어지는 게 좋아요. 이게 볼견자나 자개 패자나 눈목자나 쓸 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서 밑이 좁아지면 굉장히 글씨가 좀 안정감이 없어요. 위태로워요. 또 여기서 견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보다 밑에가 좁았다. 그러면 항상 글씨가 좀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딱 밑에가 벌어지고 위보다 밑에가 넓어져서 이렇게 해서 썼으면 대칭이 되게 이렇게 나가서 이쪽보다 이쪽이 길어졌죠. 월등하게 그 다음에 방향 똑같이 맞춰주고 이렇게 써서 패자를 쓰든 견자를 쓰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정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쓰실 때 눈목자, 견자, 패자 이렇게 쓸 때는 위에보다 밑에가 살짝 넓어지는 게 좋다. 그리고 이 간머리 안에 잘 집어넣고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원래 내려오는 획이니까 이 중심 맞춰서 잘 써주고 이렇게 하시면 실자도 그나마 그래도 밉지는 않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됐고요. 수류강이라고 쓸게요. 물 숫자 이렇게 해서 수류 강 여기다 다 쓸까요? 입 해 이 물 숫자는 획이 간단해서 오히려 간단한 획이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설명만 듣고 그대로 따라 쓰시면 물 숫자도 괜찮게 이쁘게 쓸 수 있어요. 물 숫자는 일단 가운데 걸 이렇게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직해서 올라갈 때는 일단 여기 중심이 여기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가운데가 여기죠. 그런데 가운데보다 약간 올려서 이제 모이는 장소가 올라갈 건데 숫자는 이게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뚝 띄워서 여기서 띄워서 이러면 이만큼 가운데 여기지만 이만큼 띄워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면 삐치는 얘기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하고 여기 가운데가 여기잖아요. 그죠?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숫자도 이 획하고 가운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쭉 가운데를 그냥 쭉 빼주는데 힘 줘서 빼주면 돼요. 이렇게 빼주면 이 위보다는 여기가 슬쩍 긴 듯한 느낌이 와요. 시원한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 공간이 맞아야 되는 거고 여기도 오른쪽에도 여기서 이 공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심에서 여기 교차된 이 지점이 약간 위쪽에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삐침하고 파임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더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숫자는 항상 요 앞에 여기는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띄워줘야 돼. 숫자를 쓰는데 이거를 붙이면 되기 싫어요. 여기도 붙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베이시 되니까 항상 앞에는 띄워주는 걸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항상 띄워주고 이게 항상 길어야 되고 힘들어가야 되고 이 공간도 다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 쓰시면 숫자도 훌륭하게 되고 다음 U자도 흐를 U자도 보면 하나 나오고요. 더 나와도 되고요. 이렇게. 근데 요 물수변, 삼수변 쓸 때 제가 그 보충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내가 좀 더 잘 쓰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요 세 개가 획 세 개가 하나 가운데 건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이렇게 내려오고 밑에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도, 이 각도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느낌을 써줘야 돼요. 근데 이제 위 아래 하니까 크기는 이제 좀 조정이 되는 건데 크기가 왜 조정이 되냐면 이건 사실은 뭐 여기까지 획이 아니라고 봐도 돼요. 꼬리 다음 글씨 쓰는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더 올라가도 되고 짧아도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길고 짧은 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요 획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가 그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글자를 항상 연결성 있게 이렇게 쓰고 나서 내가 다음 획을 쓰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흐름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크고 작고 이런 거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U자를 보면 이렇게 썼으면 삼수변 이렇게 썼으면 좀 올라가서 찍고 쓰고요. 한글에서도 제가 히읗자, 치읓자 쓸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게 요게 대충 맞아야 되는 거죠. 요거 안 맞거나 뒤로 너무 많이 갔거나 앞으로 너무 많이 갔거나 그러면 이게 중심에서 어긋나니까 글씨가 베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잘 맞춰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쫙 벌려줘야 되고요. 여기 중심이 여기니까 요걸 중심을 생각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시원하다 싶으면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보면 글씨 보면 여기나 이런 공간이 충분하고 글자 전체적으로 여기 가운데면 여기서 여기까지 폭을 봐서 여기 가운데면 이렇게 밑을 향해서 가고 여기에서 밑에서 가면 이 삼각형 안에 딱 글씨가 들어와요. 근데 글씨가 좀 편안하다 싶으면 그런 외곽선 같은 것도 쳐봐야 되는데 글씨가 이렇게 삼각형 내지 아니면 이런 사각형 내지 뭐 이렇게 이런 좌우 대칭이 잘 만들어져서 그 안에 글씨를 딱 집어넣으면 글씨가 편안하게 이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자도 그 U자하고 비슷하지만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강자는 요 뒤에 오는 공자의 글자 획수가 적으니까 아래에서 앞에서 배웠던 대로 앙세 형태로 그 다음에 내려오고 여기도 이 부분이 여기보다 더 내려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는 획이 있으니까 이건 짧고 여기는 길게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키가 작죠? 그렇게 강자는 그렇게 마무리해 주면 되고 입자는 마찬가지 이것도 삐침하고 타임이니까 이렇게 썼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요. 근데 이거는 입자는 삐침하고 타임이 더 이상 글자가 없이 이게 가잖아요. 그냥 마지막에 끝나니까 그때는 요거보다 이게 더 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사람 인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내려갑니다. 이렇게 더 내려가는 것처럼 해서 입자 이게 길어야 되고 더 내려가도 상관이 없고 이 획에 이게 위로 올라타는 거 그래야지 입자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입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바다의 자가 어려운데 요거를 조금 좀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바다의 자도 마찬가지로 아까 잠시 좀 얘기를 했지만 뒤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밀고 나오니까 바다의 자는 하나, 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으면
이게 이렇게 밀고 나오니까 이거 밀고 나온 거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빼준 거예요. 그래서 슬쩍 이렇게 내려와주고, 근데 여기도 바다 해자도 착시 같은 현상, 대개 보면 사람들은 요걸 길게 고 짧게 준단 말이에요. 반대가 요거는 짧고 이게 길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근을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올려준 거 이렇게 똑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넓어지게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 여기 점 찍고 여기서 여기 점 찍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들은 올라가고 이건 내려갔으니까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니까 가운데 객은 그냥 중립만 지켜줘서 여기서 똑바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획이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는 길게 빼주고 여기는 짧아지는 거고 여기는 좁고 넓어지는 거. 해자의 요령은 아마 그렇게 쓰시면 글씨가 잘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앞에 물수변, 삼수변 이거 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말고 해자 말고 요거 따로 쓰면 매자고 요거 따로 빼면 어미 못자니까 이런 거를 어미 못자 자꾸 써서 연습이 돼서 글씨가 잘 나오면 그 다음 바다 해자를 써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 사, 육, 득도, 이렇게 위에 세 조자인데 조자는 요게 폭이 좁아야 돼요. 이렇게 폭이 좁고 간격 맞추고 방향 맞추고 요거는 길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쓰는데 글자를 보면 이쪽으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안 나왔으니까 이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죠. 균형이 잘 안 맞으니까 점 찍을 때 요거를 좀 빼줘서 이렇게 해서 간격을 또박또박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찍었을 때 이 간격들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이 간격들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그런데 그렇죠. 그 가로 그늘 획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로 그늘 획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획이 끝났거나 시작했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경우에도 같이 맞춰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런 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점을 4개 찍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고 점 4개가 나란히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해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쓸 때도 요것도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점 쓰고 나서도 여기 또 끝났을 때 여기도 이 공간도 같이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면 글씨가 틀림없는 거죠. 다음은 사자 쓸 차례인데 사자는 앞에 이렇게 선수고 뒤에하고 앞자하고 두 개가 붙어서 한자가 만들어진 거니까 서로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하고 쓰고 이렇게 했다가 올려서 만들어주고 요거 이 삐치는 획은 그 다음 획 나오는 쪽으로 위쪽으로 향해지는 거죠. 그렇게 쓰다 보면 이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시원하고 이쪽에 글씨가 있으니까 여기는 넓고 짧고 여기 길고 여기 짧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삐침, 파임은 길게 힘있게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내려가지 않게 그리고 하나 둘 이렇게 써주고 자 이렇게 이 글자 큼지막하게 하는데 일단 그냥 막 쓰지 말고 중심 맞춰주고 이렇게 써주면 사자도
이쁘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자는 위에는 작게 그러면서도 벌려주고요. 요거는 쭉 내려오면서 길게, 또 요거는 짧게. 왜 짧게 해야 되냐면 이쪽에 글씨가 또 오니까 짧게 해주고, 여기다가 요거 가운데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가운데다가 입구자 이렇게 딱 맞춰주고요. 그리고 입구자가 약간 적게 됐죠.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요거 연결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이거보다 이게 더 처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글씨 균형을 보고 폭을 보고 마음 심자도 요 밑에다가 하나 둘 이렇게 했다 여기다 해주고, 여기 가운데가 여기쯤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여기쯤 되니까 이렇게 찍어지면 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욕자도 보면 어디가 하나 한 군데가 답답한 데가 없어요. 다 이런데 이렇게 보면 다 균형이 균등하게 나와요. 그리고 앞에 시간에서도 심자 써드렸지만 심자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 넓이도 똑같아야 되고 이 방향, 이런 흐름 이런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면 여기 심자니까 그럴 때 이것도 보면 이 간격도 중요하지만 이런 흐름도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득자는 여기 앞에 게 두인변이에요. 그래서 두인변은 요거 위에 거는 짧고 방향도 이렇게 가고요. 밑에 거는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해주는데 길게 해주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요거하고 가는 게 조금 틀리니까 가면서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자처럼 이게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살짝 빼줘서 오른쪽으로 살짝 기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서 나일자 같은 거는 이렇게 반듯하게 쫙 써주는데 여기가 좀 더 내려오는 게 좋겠죠.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짧은 듯하게, 요거는 긴 듯하게.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내려가는 거는 요게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슬쩍 빠져줬기 때문에 오른쪽에 내려가는 거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빠져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뒤에 오는 이 글자가 앞에 두인변 쪽으로 살짝 기대는 느낌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인변은 오른쪽으로 기대고 이 뒤에 오는 글자는 왼쪽으로 기대서 서로가 이렇게 살짝 의지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와야지만 글자가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앞에보다 꼴등이 길게,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가운데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딱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여기 이런 공간, 이게 나갔죠? 이게 들어온 게 아니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득자를 왜 나가야 되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서 이것까지 똑같이 잘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고 이것도 똑바로 잘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너무 정직하게 똑바로 이렇게 하면 글자가 왠지 모르게 이쪽으로 뒤로 좀 불안해요. 쓰러질 것 같고 불안하고 이게 이쪽으로 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이렇게 살짝 곡선으로 내려오면서 힘을 주면서 여기로 기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오면 득자는 완성입니다. 이렇게 쓰면 글씨가 편안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도자, 길도자인데 길도자는 일단 이렇게 해주고 올라가고요. 이걸 길게 해줘도 돼요. 길게 해주면 길게 해주는 데는 나중에 또 이쁜 글씨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고 여기에 길었다 그러면 점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찍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사이로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이거 길어지고 여기보다 여기 넓어져야 되는 거고요. 공간 맞춰줘야 되는데 책받침은 이게 내려와야 되는 거야. 다른 거는 내려오는 획이 그렇게 좀 많은 경우는 아닌데 도자는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도자에서 특이한 점은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 책받침 같은 경우에 느낌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와야 되는데 다 일반인들은 쓸 때 하나, 둘 이렇게 써요.
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받침이라는 이 글자는 길도 쪘을 때 이거는 항상 오히려 뒤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쪽으로 넘어가야 돼. 항상 뭐든지. 그래서 다시 쓴다 그러면 도자뿐이 아니고 다른 거 쓴다 그래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써주고 길게 요거는 길게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써야지만 이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글자도 이 점하고 여기 사이를 항상 띄워줘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기는 좀 넓어도 되지만 중요한 거니까 꼭 도자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시 한수를 가지고 한시 이제 내용도 공부 좀 하면서 한자 한자를 좀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이쁘게 쓰는 방법 이런 걸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한번 써보시고요. 이 한시를 한번 다 써도 될 것 같아요. 써보시고 자꾸 비교해보고 좀 날로 여러분들도 좀 실력이 이제 향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부분 어떤 특별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한번 더 공부해 보기를 하고요. 또 한글도 공책에다 쓰든지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많이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도 해 주시고 이렇게 좀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